본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1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뺐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네, 어땠습니까? 네. 네, 우리 1부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님,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뺐죠, 서울시당. 네,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에요? 혼나실 것 같아요. 서울시당은 왜 자기를 뺐냐 그러고 당에서는 왜 뭔데 이러면서 그러면 전 죽는 거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시당 팟캐스트라 그러면요, 네. 서울 시민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 갔는데 스웨덴에 네. 있는 교포가 서당캐 진행자 김용호 아니냐고. 정말요. 글로벌한 방송이네요. 좀 스웨덴 듣고 계시죠? 네. 내가 그 여성분인데 그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세요, 그분이. 네. 너무 외로우니까 팟캐스트를 듣는데 서당캐를 듣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진짜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외로우니까. 네. 네. 또 방송도 뭐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시당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 중앙당 팟캐스트가 잠시 좀 방송이 네. 중지된 거잖아요. 네. 정지인지 중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사이를 우리가 이제 딱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죠. 잘 빼셨어요. 박주민 의원님은 오랜만에 서당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편하고. 네. 안 나오시면서 이 순위가 우리가 쭉 빠졌어요. 아니던데요? 아유, 왜, 한창 우리가 7위, 뭐 20위,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정감사 한 40일 쉬고, 뭐, 저 B급 말고 A급들이 좀 빠졌거든. 아이고.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빠지니까 이게 70위까지 내려갔는데, 이윤영 소장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반짝했어.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뒷심이 좀, 뒷심이 부족했어. 근데 오늘 박주민 의원님 네. 오셨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청취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1부 때 이미 예고해드렸지만, 이제 2부는 이제 2018년 예산안.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의원님 방송하시는 거 봤어요. 네. 그 앞자리가 또 우리 박주민 저도 방송하고, 표 의원님도 네. 방송하고, 네. 손혜원 의원님도 방송하고. 네. 근데 방송을 하는데, 네. 앞자리잖아요. 네. 제가 막 박주민 의원님, 사실, 머리도 막 내가 막 방송을 내보냈는데, 저 뒤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뇌구조가 되게 예쁘던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 아실 텐데 가발을 썼잖아요. 뒤에서 봤을 땐 티가 나나 뭐 이런 걱정이 전혀 좀 안 나요. 다행이에요. 안 나요. 지금도 안 나요. 그래요? 네네. 저는 가발 성공했네요. 난 어디까지가 가발이고 난 그걸 사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그매요 가발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그마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니, 페이스북을 딱 하는데 가발은 면적 대비 비용이 올라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렴한 거 샀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생방 라이브잖아요. 네. 근데 90명, 100명이 제 걸 듣는 거야. 보는 거였어요. 네. 내가 너무 고문해가지고 박주민 의원님, 나 100명 듣는데 혹시 몇 명이나 봐요? 했더니 딱 나는 900명인가? 아니, 600명. 600명.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역시 난 B급이구나. A급은 따로 있구나. 표 의원님이나 손혜원 의원님 걸 아마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라이브를 잘 안 해요. 아. 그리고 팔로우 수도도 훨씬 떨어지고. 네. 뭐, 예. 우리가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법정 처리 시한 날을 넘겨서 통과됐어요. 네. 표결 당일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표결을 우리 의장님이 하려고 할 때 그 본청 그 본회의장 네. 뒷문이 쫙 열리면서 마치 그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가 나타나는. 나는 아니 이제 이정재 씨가 기분 나빠하시죠. 네, 아니 포스가 약간 쫙 걸어오는데 네.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오셨어요. 저는 다 이게 흑백에 슬로우로 보이더라고. 아니 근데 네. 좀 놀라긴 놀랐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네. 한두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막 막 아니 근데 한 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일렬로 쫙 오는데 아까 이 몸을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오는데 저 포스는 이 정치인의 포스는 아니야. 오른손을 약간 비스듬히 위로 들으면서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셨거든요. 네. 마치 막 그 덩치 큰 분들이 누구 이렇게 불러세울 때처럼. 네. 그쪽 원내대표 덩치 크잖아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에 이어서 정우택. 약간 사이즈가 비슷해요. 난 처음에 와가지고 왜 국회의원들 밥 안 먹이냐고 나 그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 소리는 또 안 하시대. 그때 우리가 재밌었던 게 네. 필립 밥스타라고 저희가 네, 국정교과서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네 완전 히트한 네. 히트였죠. 장관들 밥을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필립 밥스타였는데 이번에는 정회를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해서 필립 정회스터라고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왜 반대 토론? 예, 반대 토론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반대 토론을 좀 하겠다고는 미리 신청은 돼 있었던 것으로. 예. 근데 왜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얘기는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왜 자기네들 안 기다리고 시작했느냐. 1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네. 의총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이 아니 11시간 줬는데 그럼 왜 앞서서 네. 충분히 의총하면 되지. 왜 우리 본회의 예정 시간 앞두고 계속 의총을 하느냐. 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던 거죠. 그 의총도 하루 종일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들은 뭐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입장하는 연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입장 나 진짜 입장은 멋있었나 봐요. 멋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영화의 인상적이었나? 한 장면? 풍문으로 들었어. 네네네. 나는 음악이 네, 깔리면서 하는 게 뭐죠? 범죄와의 전쟁. 범죄의 재구성. 아니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전쟁이라고 네. 있거든요. 네. 그 하정우가 네. 조폭 두목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최민식이 네, 그 머리 좋은 네. 그거로 나오는 반달이라고 그러죠. 최민식이 네. 반달. 건달의 반 정도. 반달. 반달로 나오죠. 풍문으로 들었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쫙 열맞아서 가는데 진짜 와 그런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계속 그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쪽 의원님들 이렇게 얼굴 노출되면 싫은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 애써 외면해. 이렇게 딴데보고. 근데 어차피 다 얼굴 나오거든요. 얼굴 나올 근데 수 하여튼 이렇게 있죠. 직접 들이대면 약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특이했던 부분이 요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네, 경선 중이죠. 네. 네네. 나경원 의원은 이제 경선은 안 나왔지만 처음에 이제 접었죠. 네네. 근데 그날 나경원 의원이 앞장쓴 장면이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다가 이제 뒤로 좀 빠지고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후보죠. 예. 주도하던데. 주도하시고. 근데 주도하는데 뭐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지 뭐 특별히 네. 뭐 역할은 특별히 없었죠.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반대 토론도 뭐 막 지역구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할 얘기 없으니까 지역구 얘기. 지역구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강원도의 탄광 아니 갑자기 무슨 예산이랑 무슨 지역구 탄광 얘기를 했어.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진폐증 걸리신 분들을 네. 돕는 예산 같은 건 왜 편성을 안 하고 네. 왜 다른 예산만 그렇게 많이 편성하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셨어요. 네. 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럼 그걸 반영해달라고 그렇죠. 하셨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좀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 좀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네.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원하는 14,000 만 명이 넘었었죠. 14,000여 명 정도, 14,075명인가? 예, 저희가 이제 증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이제 9,475명으로 증원이 확정됐어요. 네. 근데 이 공무원분들이 네. 주로 소방관, 경찰관, 네네. 또 보육 관련 우리 교사들, 네. 또 집배원들. 아, 예. 그러니까 현장과 이제 민생에 민생과 직접 또 안전, 직결되어 있는. 네, 네, 예.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야당에서는 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제 뭐 앞으로 미래 세대에 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네. 공무원 충원이 약 1년에 평균 한 7천여 명 했대요. 그러니까 네. 평균 7%.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170만 문재인 명이겠지. 정부가 한 2,000명 정도 충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그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요. 네. 공공 일자리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꼭 필요한 영역에도 부족해요. 소방관 분들이나 우편 배달부 네. 뭐 이런 분들, 집배원 분들이 하고 집배원분들은 요새 요새 거의 택배를 네. 많이 하시는 많이 집배원분들은 요새 막 네. 과로사로 네, 많이 맞아요. 또 이렇게 예. 사고를 당하셔서 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네. 충원한 거죠. 충원. 네, 네. 그러니까 뭐 경찰 소방관은 많은 인력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충원해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양보했냐. 많이 연구했냐. 참 정치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제가 이제 트위터 글이나 이걸 쭉 네, 보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가 냈던 원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 네, 네. 원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인데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은 됩니다. 네. 아, 네, 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되면 또 표결 절차를 거쳐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 표결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죠. 없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통과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 그냥 차라리 야당이 반대할 때 그냥 통과시켜버리게 내버려 두지. 네. 요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그러니까 오해하시고 SNS에 잘 지적해 오해하시고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든 결국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 일정 정도 협상. 그렇죠.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의당 정도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현재 구조가 뭐 그렇게 돼 있고. 구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네. 과반만 넘기면 네.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도 우리가 확실히 좀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로는 야당과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협상을 안 하면 우리의 원안이 뭐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내년에는 준 예산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2017년 예산에 준해서 쓰게 돼 있는데 네, 네. 적극적인 돈은 또 못 쓰고요. 인건비 같은 유지 운영비 중심으로 쓰게 돼 있어요. 고정비, 그러면 이제 고정비 중심.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이라는 걸 했다. 네. 그거를 좀 우선 네.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지자분들은 우리가 9,475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안타깝지만 네. 좀 이해 좀 해달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 2조 9,007억 원 편성했는데요. 거의 다 확보했죠. 3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삼조를 3조를 얘기했죠. 네, 거의 다 확보했어요. 확보했어요.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데 13만 원인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 예. 최저임금에 그러니까 190만 원 임금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예. 13만 원씩 예. 주는 것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 네. 근데 이건 야당이 해서 조건을 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사실 안 해주겠다는 식이었잖아요, 거의. 근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할 텐데 그거에 따른 이제 지원도 조금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상한선을 목표는 주는 10,000원 건가? 시대인데 아, 최저임금 네, 10,000원 네, 시대인데 좀 이런데 약간 좀 모순이 있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안 달면 뭐 안 통과가 안 해주겠다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재정 지원 이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고 하지만 네. 이제 기본 최저임금 인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선순환적 효과가 나타나고 한다면 또 국민분들이 많이 이제 찬성을 해주신다면 또 정치라는 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 합의도 그렇죠. 결국은 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그 지자분들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네네. 저희 또 많이 지지해주잖아요. 그렇죠. 좀 불안해 하시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정말 많이 만나서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네. 진짜 이거 좀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 예, 최저임금 인상분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네. 결국 문을 닫거나 고용을 오히려 축소할 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임금이 격차가 크고 불균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높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네. 그래서 경제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아직 여력이 많지 않아서 네. 높이는 것에 대한 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의 저항? 일부분을 정부가 좀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차근차근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내년은 적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내후년이나 이럴 때 또 야당하고 협상은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또 찾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순환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자체로 또 개선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동네 식당 가면 이제 그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네. 이러면 우리 알바생들
어떻게 쓰냐 막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얘기하시죠. 네. 하여튼 이거는 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많이 얘기 다녔죠. 많이 들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뭐 소득 주도 성장 네네네. 네. 뭐 이런 부분도 여기서 기대를 거는 그럼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재벌들이나 부자들한테 뭐 많은 혜택 주고 우리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수혜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에 다시 환원을 안 안 해주니까 하죠. 네. 네. 정말 세금 걷어서 국민들한테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 같아요. 네. 직접 주고 국민들이 조금 삶이 좋아지고 좀 네. 윤택해지면 나와서 좀 소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네. 내용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네, 네. 세금을 국민들한테 쓴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금을 우리가 뭐 바다에다 쓰는 것도 아니라 네. 강에다 쓰는 것도 네. 아니고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네. 그것을 통한 형평성 제고가 네, 네. 오히려 경제 성장을 막는다는 이론들이 많았지만 네.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연구들은 전혀 반대예요. 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이나 아니면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형평성을 높이면요. 오히려 경제가 산다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결론들입니다. 네. 그리고 IMF도 2010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재정 더 풀라고 네. 더 쓰라고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몇 년째. 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40이에요. OECD 평균이 90입니다. 그래서 OECD나 IMF에서 자꾸 우리나라 보고 야 너희들은 긴축 재정할 필요 없어. 더 써 더. 라고 지금 몇 년째 공고하고 있고 아, 그래요? 2017년에 IMF의 그 공고안에도 재정 더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 경기가 믿고 더 써야 되겠는데. 그래야 경기가 돈다고 자, 돼 방송 있어요. 끝나고 하면 내가 쏘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반대 토론 많이 하셨던 분들이 네. 네. 나라 국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IMF는 쓰라는 거예요. 나라 국간을 지킨다는 식으로 오히려 재정을 안 쓰면서 장기 침체가 오히려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쓰라고 내수가 안 자꾸 좋아지니까.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는 써야 될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부자들. 맞아요. 좀 쓰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에서 부를 만들어내면 국민이 전체 힘을 합쳐서 가계 쪽으로 흘러가는 게 20 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거의 다 기업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기업은 돈을 안 안 써요. 쓰죠. 네. 사내 유보금 형태로 몇백조를 쌓아놓고 네. 돈 안 써요. 낙수 효과 없다는 건 예, 이미 가게는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라는 제3의 파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정도 건전성 이러다가 돈 안 쓰고. 써요. 그래서 예. 2008년도부터 장기적인 경제 침체 국면이 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은 써. 너희들은 써야 돼. 써.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방송 부자들이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 또 쓴다고 또. 아니, 저 그리고- 연말이니까. 네, 좀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빚을 질 정도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정부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죠, 개인- 재정이 쓰라. 재정을 네, 아니, 적극 그러니까 재정을 잘못 하라는 들으면 거예요. 아까 개인이 내가- 쓰라고. 네, 자꾸 나도 내가 꼭 써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적극 재정을 해도 충분히 네, 여력이 있고. 정부가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데 공공 일자리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늘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가 8%로 똑같아요. 네. 2025년까지 계산해 보면 8% 인건비 수준이 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우리 최저임금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네. 네, 일단 믿고 재정을 더 많이 조금 쓰는 걸로. 이렇게 임금이 좀 높아지면 네. 뭐 높아진 것만큼만 쓰세요. 네, 네. 또 카드빚 져가지고 박주민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다들 됩니다. 잊으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쟁점이 됐던 게 법인세. 법인세였어요. 네. 법인세 과표 기준이 이제 3천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5% 적용.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또 많이 자유한국당에다가 원성을 했다고. 네. 표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웃겨. 근데 표결했었으면 이거 다시 통과 못했어 우리가. 우리가 100표 한 차이가 100표 정도 났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으니까 네네. 120석인가 네. 되나? 네. 큰일 날 뻔했네 들어왔으면. 네.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있죠. 네. 조금 그 법인세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좀 법인세를 오히려 깎는 네, 추세도 미국은 있다라고 그랬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과세율을 볼 게 아니라요. 네. 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과세율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더 낮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25% 정도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요. 네. 3천억 초과 대기업에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3천억 초과 대기업이 77곳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3천억 넘는 대기업들은 세금 충분히 낼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네. 네. 걱정하지 너무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니 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네, 네, 종합부동산세. 네. 그때 워낙 종부세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네.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때 어떤 재밌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서울역에 노숙자분을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요즘 네. 어떠세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때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종부세 그 당시 1% 정도의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너도 나도 힘들는데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부세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무슨 선거 있을 때 이제 네. 종부세로 이제 그때 그 당시 지방선거였나? 네, 지방선거 때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강남에서 좀 이렇게 정말 그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이 네,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을 네. 뭐 지지하고 뭐 민주당 반대하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왜 서대문 주민, 은평구 주민들이 왜 종부세를 갖고 막 우리를 비판하더라고. 혹시 거기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종부세. 아니, 없어요. 왜 제가 진짜 아닌데 왜?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3천억 넘는 초과 대기업 25% 적용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언론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이게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이 오늘 한 30만 명 들을 거거든요. 네, 그 네. 중에 단 한 명도 적용 대상이 없어요. 법인세. 네? 25% 너무 적용. 장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어요. 한두 명 혹시 정도. 재벌가가 이걸 또 듣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딱 듣자마자 끌 거예요. 네, 우리 방송은 듣자마자 끌 거고. 그다음에 예, 아동수당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네네.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만 네. 0세에서 5세. 근데 요거가 아동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예산이 거의 SOC 중심으로 편성이 되는데 네. 이제 그 흐름을 복지 쪽으로 터닝시켰다는 점에서 요 두 가지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90% 이하.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보편적 복지로 가는. 네. 를 가야 된다가 또 이제 우리 많은 맞아요. 지지자분들의 이야기인데 네. 특히 아동수당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문제가 네네. 원래는 6월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 애들이 6월 달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월 달을 9월부터. 미루자고 했는데 전 더 열받는 게 네. 우리 아이가 내년에 만 5세인데 6월생이에요. 그래서 9월에 하게 되면 전 적용대상 한 달도 못 받아. 참 아, 오묘하네요. 네. 이건 뭐 저는 이거 농담이었지만 자유한국당 네. 의원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한 것 저를 같은데. 타겟으로 해서. 타겟으로. 야, 그다음에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도 9월부터 25만 원. 이것도 9월부터네요. 네. 네. 두 그러니까 가지다. 아니 자유한국당이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네. 6월 원래 7월로 하자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7월에 하자. 그러니까 아. 지방선거 얘기를 하도 하길래 그럼 예, 우리가 예. 7월로 하겠다 그랬더니 7월이면 지방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아니, 바로 후기 바로 때문에 후기. 네. 영향이 있다. 9월에 하자고 그랬대요. 네. 참 이런 그래서 거는 머리 잘 써요. 이 사실을 네네. 널리 알려드려야 돼요. 네. 이미 방송에서 우리가 알리고 있잖아요. 네네. 내막을 다. 애기까지도. 네. 자유한국당 얘기하면서. 분들이 이거를 누출한 거다. 네. 음. 아니 매일 지역에서 경로당 가서 어르신 하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아니, 하루에도 빨리 좀 더 연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안보 하면서 또 안 안보 하시고 네. 네, 어르신 하면서 안 어르신 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쟁점 사항들 좀 보긴 봤는데요. 네. 음.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보면 예산안 처리할 때면 쪽지 예산이나 네. 또 뭐 밀실 협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네. 사실은 민생과 관련한 것보다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네. 그렇게 좀 했다고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그러니까 내용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반이 안 되니까 네네. 뭐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의 그 몇 명 의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SOC를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네. 많이 못 줄였죠. 많이 못 줄인 게 아니라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쪽지로. 정부 안보다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요. 정부가 SOC를 확 줄이겠다 줄이겠다고 했는데 했는데 정부 안보다 늘어났어. 근데 그게 주로 쪽지로 늘어났는데 의원님들이 다 챙기신다고 챙길 수밖에 없다고. 아마 그런 박주민 얘기. 의원님의 저랑은 한 건 우리는 저는 뭐 쪽지를 본 적도 없죠. 아. 뭐 저도 쪽지를 보내거나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전화는 많이 했어요. 네. 전화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안산 쪽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었는데 아니 멋있는 의원이에요. 그게 자꾸 예산에서 빠지려고 그래서 그런 게왜 몸부림을 빠져요? 많이 쳤고요. 예? 트라우마 센터 그런 게 왜 빠져? 답답하죠. 네. 저도. 그다음에 이제 또 스텔라 데이지오 분들이 네, 네. 심해 탐색선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전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정말 좋은 의원이에요. 잘 난 안 딱 아까 됐어요. 좀 전화했다 해서 잘 지역구 안 됐다니까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때문에 저도 지역구에 전화하신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구에 전화하신. 예? 다른 지역구. 저희 지역구 예산도 제가 하는데 이번에 쪽지 예산 같은 형태는 안 하고 네네. 특교라는 게 또 있어요. 네, 특교. 특교는 이제 미리미리 네, 다 네, 좀 네. 얘기를 해놔서 특교 차원에서는 좀 많이 따놨는데. 저도 뭐 사실 그 발달장애인 네네. 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 예산 쪽지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몇 억 예산 네. 편성했죠. 아, 발달장애인.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손 들지 형편없어서 우리가 말 안 막을 그분들 임금 인상 예산. 갑자기 자기 자랑 대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처럼 네네. 무슨 재선을 위해서 막 자기 사회 지역구 사역에 챙기기, 지역구 지역구도 챙기기. 챙겨야 되긴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공익적인 예산 네. 확보.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 이제 챙기긴 그러니까 챙겨야죠.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뽑은 거니까. 뽑아주신 거니까 네네. 당연히 지역 여론에 충실할 수밖에 네. 없죠. 근데 그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리하면. 네. 그러니까.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제가 진짜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오늘 정개특위 회의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서 결국은 안건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간사분이 김재원 의원이에요. 김재원 의원님이 딱 들어오시더니만 우리 보이콧 할 텐데 그래도 의사 처리하고 싶으면 의사 안건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해.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우리하고 더 이상 더 일을 못 할 거야 하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워낙 많이 해 먹었어야지 예산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워낙 많이 해 먹었어야지 이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김재원 검색해봤더니 네. 엄청나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지역구 예산 999억 확보. 진짜요? 근데 그러면서 왜 저희들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훈 의원 얼마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 않았었어요? 그 여론조사 비용건 네. 때문에 그분이 안 됐었죠. 네네. 그래서 근데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때? 그냥 그냥 조사 아니에요? 참고인이었던 네, 참고인 조사였던 아니 거. 보도는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그 돈 전달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가 그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도 그 농협인가? 933억 확보. 아니 개인 국회의원이 933억을? 자기 지역으로. 이분이 그 야. 경북 도당위원장이거든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33억. 국가 예산 933억을 증액시킨 성과를 이뤘다고 엄청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는 참 예산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자랑은 자랑대로 하시면서 그분 예전에 세월호 네. 특별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분이 계셨던 건 아닌데 이분이 세금 도둑이란 발언을 했죠. 세금 도둑, 예, 특조를 가리켜서. 특조위를 가리켜서. 네. 문제가 많네 이분. 네? 저렇게 핵심이셨죠. 많은 그렇죠. 저렇게 많은 금액을 자기 지역으로 땡길 수 있다는 거를 근데 능력 있다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분위기도 근데 이런 있잖아요. 얘기 하지 말래. 그러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데 지역구에서는 야 누가 900억 최고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양면에 우리 방송을 그쪽 지역구에 대한 송출을 금지시킬 수 없나? 네. 국민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나? 그러면 933억 확보했으면 이번 예산안 너무 잘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해야지. 되죠. 그렇죠. 예산안이 뭐 어때? 뭐 갭떡 같아. 네. 뭐 있는 사람들만 다 먹고 뭐 너무 형편없어 예산안. 그러면서 또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자기가 누워서 계속 침을 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죠. 네네네. 그 자유한국당이 표결 당일날 하루 종일 목리를 부렸어요. 네. 그 이유가 네.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하고 밀실에서 야합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게 아마 박홍근 의원, 권은희 의원의 이제 아마 문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박홍근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어떻게 그런 걸 약속하냐고. 네. 거기가 거의 선거구제 관련한 걸로 딜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아니 근데 선거구제를 가지고 딜을 할 수 없는 게요. 네. 왜냐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이 뭔가 두 당이 이제 뭔가 합의를 한다고 선거구제가 안 바뀌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딜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요. 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 그럼 진짜 그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선거구제 다 바꿔버립니다. 어차피 욕 다 먹었으니까. 그럼 자유한국당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요새 네. 참 재밌는 게 자꾸 이 어떤 내용 같은 게 많은데 이번에도 그 원내대표가 네.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챙겼다고 그래서 네, 근데 다른 소속 그 의원들이 네. 완전 뿔딱지가 난 거지. 아. 예? 자기- 협상은 정말 망쳐놓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만 챙겼다. 그리고 합의해줬잖아요, 우리 그때. 그 자기가 그 사인까지 했는데 또 다 이렇게 좀 부정하고요. 그때 원내대표가 이렇게 된다고 사인해서 돌아갔더니 의원들은 또 안 된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아이고. 속보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3당 합의. 네. 그러니까 제가 초선이긴 초선이야. 저는 그 말만 믿고 끝났구나. 이제 예산 통과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날 저녁에 결국은 통과 안 돼서. 그쵸, 안 됐죠. 근데 그 우리 우상호 의원이 저녁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저녁을 딱 먹는데 저거 내일 아마 자유한국당 가면 의총에서 까지고 저거 아마 말 번복할 거다. 그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역시 경륜이. 아니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 저희 지역구 행사에 앉아 있다가 네. 타결됐다고 네. 속보 뜨고 네. 문자 빨리 복귀해서 저 네, 대기하라고 네, 해서 저 먼저 가야 된다고 그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다 양해하고 네. 막 가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이 비토났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도 되겠지? 도착했더니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때 될 줄 알았던 거죠. 네. 초선의 미스터. 조선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인을 했으니까 세 명이. 그러니까. 네? 아, 네. 초선의 순진함이라고 오늘 제목으로 붙여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선배들이 안 가르쳐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 초선이 벌써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번에 캐스팅 역할을 톡톡히 톡톡히 했죠. 해냈다 그러면서 네, 네. 자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거기 왜 이렇게 거기가 지금 또 거기도 내용이잖아. 내용이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전 내전 수준까지 내전. 내전 상태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몇 분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뭐 속이 타니까 웃기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역할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네. 사실 39석 그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또 한 명 그냥 냉정하게 빼네. 네? 빼야죠. 네. 그날 아침에 딱 보도 보고 저희들 다 놀라긴 놀랐는데 네. 하여튼 뭐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네. 근데 조금, 내용적으로 네. 또 민생 현안과 관련된 걸로 이렇게 역할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거나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함으로써 이제 네. 정체성이 좀 더 모호해졌다. 더 모호해졌죠. 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네. 국민의당은 과연 어떤 당일까요? 네. 국민을 위한 당인가요? 극중주의. 극층주의. 무조건 가운데로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가운데로. 무조건 가운데 조종자 역할, 조정재. 다리 역할이면 뭐 브로커. 네. 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항상 연말에 그 몸싸움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도 좀 평가를 해주죠. 뭐. 네. 그런 거는 네. 없이 그냥 어쨌든 조금 며칠 늦었지만 통과는 시켰으니까 저희가 그 몸싸움하는 거 보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몸싸움 하시는 거. 근데 국민의당이 이번에 뭐 저희 당과 네. 뭐 많은 이제 뭐 협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과는 조금 거리가 또 멀어졌죠. 멀어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의당에 네.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승민? 네. 뭐 저희가 지금 얘기했지만 과연 국민의당은 어떤 당일까 네. 이런 얘기가 지금 화제에 올랐었잖아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의 머릿속에도 과연 국민의당은 어떤 당일까 이 생각이 믿을까? 네. 아니 오늘 그 국민통합 포럼에서 안철수 대표가 또 사과해서 또 분위기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했대요. 무슨 이렇게 사과를 해요? 이게 저쪽하고 정책 연대해서 음. 처리한 거에 대해서 또 좀 심심한 사과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중주의. 그러니까 극중주의를 하려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사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 가도 사과하고 이쪽 가도 사과하고 그것도 걱정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양쪽에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간쯤 하자. 중간쯤 하자. 그 배신과 배반의 계절이 국회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사과를 또 받아줬대요? 그런 것 같던데 아까 기사로는 그랬는데 또 모르죠. 집에 가서 또 막 속상해서 그러실지.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숫자를 좀 늘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사과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지언정 네, 속으로 마음속으로 국민의당은 과연 어떤 당일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 고민이 깊을 거예요. 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그 데이터 앤 리서치에서 4일, 5일 이틀 조사를 했는데 경북도민 대상으로 84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바른정당이 어디랑 통합해야 되냐? 네.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게 한 31% 나왔어요. 31%. 예, 예. 그리고 독자 생존해야 된다가 23.8%, 국민의당과 해야 된다가 14.0%,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31.2% 이렇게 나왔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게 뭐 거의 뭐 알아서 네. 해라 이런 네, 비판이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바른정당의 그 모태가 되는 지지자들은 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유승민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독자 생존. 독자 생존. 한번 하지, 독자 생존 좀. 그러기에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의석수가 작아서 이 아무래도 원내에 진입해서 교섭단체가 돼야지 눈에 띄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협상 주체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가 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원내대표 간사들은 막 900억씩 챙겼는데 우리 우원식 대표는 1억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대요. 지역구 예산. 혼날 것 같은데요. 네? 저쪽은 근데 900. 이 얘기하면 또 노원구에서 난리 나겠는데. 그러겠는데. 이건 노원구에는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노원구도 송출 막아주세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죠? 이게 좀 잘 안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마 이게 취재가 가능할 거예요. 취재가 가능하고 예. 또 한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협상할 때 정작 갈등은 많았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꽤 챙겼다더라. 이런 풍문이 많이 그런 것도 돌아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우원식 대표 쪽에서 좀 정리해서 좀 자료를 공개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떤 경로든 간에 1억 네네. 2,500은 좀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초선 의원들도 이제 안전이나 재난 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특교 신청 같은 걸 하거든요. 네네네. 특교 신청에도 우리 초선들도 한 7억 이 정도 받을 수 특교를 있어요. 확보할 수 5억 있는데 또는 7억은 받을 수 있어요. 대표가 1억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특교 신청을 좀 우원식 원내대표 좀 지원을 할까요? 초선들이?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 네.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데요. 참 아니에요? 착한 대표죠. 네, 그러니까요. 양심적인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모든 그 예산을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망쳐놨는데 원내대표가 네. 자기 지역구권은 엄청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리더로서 네네. 이렇게 되면 리더십 다 상실하거든요. 네. 네. 우원식 원내대표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좋은 분이다. 이 정도 네. 살신성인하는 네. 분이다라는 걸 꼭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구민들 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지역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은평구의 지역 예산이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좀 확보한 예산이 특교 말고도 또 네. 확보한 예산 하나 있긴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네, 맨날 쫓아다녀가지고 네, 말을 안 해도 그냥 네, 작년에 얘기했던 게 반영이 돼서 챙겨줬던데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는 교실에 거예요? 이제 교실로 쟁반 들고 급식을 식판 날렸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네. 그래서 급식실 예산 잘하셨네요. 확보했고 나머지 이제 특교로 조금씩 다 했어요. 제가 이 급식실 관련된 초등학교, 모 초등학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모 초등학교인데, 네. 만났어요, 그 학부모님들을. 예. 그 급식실이 있긴 있는데, 네. 너무 환경이 안 좋대요. 쥐가 나온대. 아직 쥐가 나오는 그래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밤에 이제 촬영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SBS나 이런 데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이미지가 너무 그렇죠, 나빠질 것 같아서 네. 결국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그 초중고 급식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요. 네.
급식실 없는 학교도 많아요, 사실은. 네. 경기도 쪽에는. 예. 그래서 지금 급식실 예산을 좀 챙겨달라고 하는 잘하셨습니다. 학교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지역에. 저희 서대문 을구는 도시철도 서비스 수율 0%. 지하철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예산 제가 당대표 되면 네. 한 몇 조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우리 서대문 그 교통 중심지인데. 갑구, 아. 네, 신촌 2대, 그렇게 충정로동. 예를 들어 네. 갑골과 차이가 나는 구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주로 남가다 1, 2동, 북가다 1, 2동, 네네네. 홍은 1, 2동, 홍제 3동인데 네. 지하철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철 노선 만들어서 지금 그 서울시에 네네.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경전철인 건가? 아니면 지하철? 뭐 지하로 다니니까 지하철이지만 아. 이제 뭐 한 4량에서 한 6량 정도 되는 경전철. 경전철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예산도 네. 참 막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아직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아니고 이제 그 도시철도 계획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네.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지나가는 경전철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경전철. 서부경전철. 그거는 이제 2020년도 같이. 전후에 네. 이제 착공이 시작됐는데 그 지나가는 것도 을구에는 딱 한 군데 지나가요. 네, 명지대 근처 딱 한 군데. 네. 왜 이렇게 짠하죠? 네, 근데 지역구 얘기하면 방송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게 제일 얄미워.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만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결론을 내야겠어요. 문재인 네. 정부의 첫 예산안. 네.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예산안의 최종 결과를 보시고 네.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해 충분히 합니다. 네. 이해 충분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상을 안 하면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꽤 방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수고했다고 네. 기재부에 네. 피자 쏘셨죠? 300 예, 반? 예, 예. 국회의원들한테도 한 판씩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 그거 받으면 나는 안 먹어. 냉장고에다가 영구 보존.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하여튼 뭐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죠. 네. 네. 박주민 의원님처럼 하여튼 우리 원내가 하여튼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요. 이번에 그 네. 예산과 관련해서 좌파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또 이렇게 지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정의 어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약간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이라고 그럼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은 네.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모든 예산을 사람에게 직접 투자했다, 네. 투입했다. 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약간 이제 미흡한 게 좀 아쉬운 점이 네, 있죠. 21대 네. 무조건 과반 넘겨서 네. 사람 중심의 세상을 네. 만들 거고요. 예. 우리 이은영 소장님 이제 네네. 나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너가 참 재밌어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방송에 나와주셨던 네. 그 김대진 대표님 네네. 거기 조원 CNI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가 지금 국정 지지도가 66.3%로 조금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 왜 낮게 나왔죠? 근데 이 ARS 조사가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응답하기가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이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네. 좀 자기 의견을 조금 더 네. 많이 표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적폐청산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명박 정부까지 해야 된다가 47.1%. 거의 과반이네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해야 된다가 28.6%. 그다음에 네. 박근혜 정부까지가 10.2%.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불필요하다가 8.6%. 이 8.6%가 적폐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네. 네. 그리고 잘못했다고 5.5% 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까지 합치면 한 네. 57% 되니까 네. 60% 한 10명 중에 한 6명은 적폐청산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해서 좀 빨리 추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국정 지지도가 네. 그 4일에서 6일 날 조사한 건데 네. 1,516명 조사한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70.8%가 나왔어요. 그럼 조은 씨의 나이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런 경우는 같은 ARS 조사라도 이 네. 리얼미터라는 그 좀 회사 이미지가 네.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진보 성향 분들이 좀 또 많이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사가 네. 사실은 좀 그 회사 이미지라든지 또 어느 시기에 했는지 또 조사 방법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좀 약간씩 차이는 나요. 근데 잘못하고 있다는 좀 비슷하네요. 네네, 그 23.8%니까 네.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제 요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 지지도는 뭐 10대 후반, 10% 후반대지만 부정평가가 이렇게 23%, 20대 초반으로 된 거는 이제 좀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크게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8.6%로 조금 빠졌고요 지난주보다.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18.3%, 바른정당이 6.0%, 국민의당 5.8%, 정의당 4.5%, 기타 정당이랑 잘 모르겠다가 한 16% 정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희 그 당 자체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50%를 좀 넘고 있거든요. 네네, 50대 네. 초반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에 저는 더 신뢰를 보냅니다. 네. 예. 조사가 지금은 연말이고 네.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슈화되는 조사는 없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님께서 다음 주에 지금 중국 또 시진핑 12월 14일 날. 정상회담 있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마지막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이 네. 중국을 방문하시고 네.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고 이제 돌아오면 네, 이제 중국의 어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네, 그런 게 문제가 좀 많아질까요? 거의 해소될 그래요? 거예요. 아, 네, 거의 해소되고 이제 연예인 요새 이제 한류 진출을 좀 네. 제한을 네, 두고 네. 있거든요. 중국에서. 예. 근데 뭐 대통령 방문할 때 뭐 우리나라 스타급 한류 뭐 스타들이 뭐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가서 공연이 시작되면 이제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그런 네네. 공연이 우리 한류 연예인들의 공연이 시작되면 예. 이제 그런 한류 확대도 이제 또 기대를 걸 수 있고요.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네. 지금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있던데. 많이 늘어났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물밑에서 굉장히 교류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은 기업들은 네.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사인을 받고 싶은 거지. 아. 그게 바로 그 신호탄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서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기념 촬영 아, 네. 서로 웃으면서 손 꼭 잡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확인 딱 인증컷, 되면 네. 많이 해소될 겁니다. 네, 많이 해소될 거예요. 네.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그거가 있었던데. 예, 그거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 네. 일단은 63%가 잘못한 결정이다. 그다음에 잘한 결정은 26.3%, 잘못음이 10.7%. 그래서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관진 전 식장 네. 올 조선중앙에서 네네. 너무 미화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네. 참고인으로 재판부가 그런 사설을 보고 아마 네.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또 새로운 혐의가 또 추가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조선이랑 중앙은 또 이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예. 요거 이제 네. 표본 오차 또 말씀을 잠깐 드려야 네, 될 꼭 것 표본 같아요. 오차는 죄송해요. 화제가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하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리얼미터는 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네. 네. 리얼미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그 조원 씨의 나이 거가 네, 그것도 있는데 하셔야죠. 그것도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네. 뭐 선거법상 그러니까 혹시 문제 네, 될까 혹시 문제 될까봐. 예, 예, 네. 예. 네,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게. 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1, 2부 같이 네네. 한 약 2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하품하시니까. 네. 요새 송년 네. 모임 많으시죠? 지금 질문하는 바로 여기서 또 쓰러져 그러니까 주무실 것 주무실 같아요. 바로 것 질문 같아. 던지겠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었고요. 네. 다만 왜 이렇게 실내가 덥죠? 아니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주민 돌아왔다. 네. 네, 이은영 소장님. 저도 오늘은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워가지고 좀 많이 좀 공부를 했고요. 네.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송년의 모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조사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송년회 음주 비율인데요. 네. 갤럽에서 11월 28일, 30일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음주 빈도에 대한 조사인데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한 2%. 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먹는 분이 10%, 네. 주에 1, 2회 정도 먹는 분이 한 25% 해서 음주 지금 네. 최근에 음주 비율 한 56% 정도 되고 거의 안 먹는 분이 44% 정도 되는 네. 걸로 나왔더라고요. 두 분은 어느 쪽에 저 속하세요? 2%. 2%. 거의 매일. 매일 술 드시면 저는 이제 저녁에 바쁘시. 탄수화물 줄이기 위해서 네. 밥을 안 먹고 막걸리, 네, 막걸리로 탄수화물인데. 네, 탄수화물이지만 네. 이것은 이제 몸에 그 흡수가 별로 안 된대요. 그래요? 네, 바로 이제 그 빠져나가요? 소변이 빠져나가니까.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지금 술 마실 약속이 하나 있는데 네. 막걸리 마셔야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달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네. 막 지역구 송년회 하루에 8군데씩 있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님과 저랑은 이제 서당캐를 위해서 네. 지역 활동하지 않고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열일. 왜냐?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네, 네. 네.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박수 보내줘야 되는 아, 자화자찬하면서 한 명도 박수 안 보내주더라고. 이거 뭐 저희가 뭐 사실 지원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좀 박주민 네. 의원님. 네. 진짜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다 바쁘신데 네. 네. 하여튼 연말에 의원들이 좀 더 바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내년 선거가 있어서 더 모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네. 지역구 내에서.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선당우사. 선당우사 말 진짜 오랜만에 썼네. 네. 네, 선당우사.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1번째 방송 2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박주민, 이은영 소장님 함께 나옵니다라고 전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